네, 오늘 모신 분은 모든 돈의 미래 비트코인 책의 저자시죠. 홍익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해가지고 뉴욕 증시가 아주 지난주 금요일 날 난리가 났습니다. 오르고요. 네. 어떻습니까? 그동안 매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발언 의미가 좀 있을까요? 파월 의장이 그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즉 미국의 고용시장이 둔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이 얘기는 노동시장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우려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시장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물가 상승, 곧 인플레이션이라는 위험 요인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용 구조만 가지고도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은 조금의 함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 포럼 자체의 주제가 전환기의 노동시장과 거시경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정해놓고 어떤 의미에서 파월한테 원하는 답을 이끌어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B컷이 아니라 0.2% 정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이고, 또 하나는 그 전에라도 인플레이션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나오면 아예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확대 해석해서 투자에 연결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도 튀긴 했었습니다만,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 코인 시장,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아직은 좀 이른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이 확대되는 거는 이른 기대감이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와 상관없이 올 하반기에는 유동성이 많이 풀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가격 반등은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비트코인 좀 그래가지고 좀 오르다가, 근데 사실 좀 비트코인은 이전서부터 좀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약간 또 정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 가격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 전망을 할 능력은 안 되고요. 다른 전문가들이 올해 말에 비트코인 가격을 한 14만 달러에서, 많이 보시는 분은 20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은 사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은퇴연금 계좌인 401k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큰 이슈예요. 이게 왜 큰 이슈냐면 401k 은퇴연금 계좌에 1%만 들어가더라도 이게 자그마치 금액으로 치면 1220억 달러입니다. 네. 그 얘기는 오히려 지난해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나서 기관들이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는데, 그거보다도 사실은 이게 더 큰 자금 액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올 4분기 이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해서 20만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을 일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네, 저 401k가 액수가 어마어마한가 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만 들어와도 1220억 달러, 엄청난 돈이죠. 기본적으로 401k는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은퇴연금 계좌인데, 여기서 퇴직을 하고 프리랜서나 혹은 다른 직장으로 옮겨도 이게 그 IRA라고 다른 은퇴연금 계좌로 이게 연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합치면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보니까 좀 장기 투자인 성향인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장기 투자일 뿐이 없는 게, 은퇴연금 계좌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기업이나 정부나 양쪽에서 엄청나게 주고 있어요. 무슨 네. 얘기냐면 미국의 좋은 기업들은 그 사람 연봉의 5%까지 매칭 펀드를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는 오히려 직장을 고를 적에 이 회사는 은퇴금 계좌에 매칭 펀드 하는 퍼센트가 몇 프로지 이거를 보고 고를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가 1,000불 투자하면 회사가 1,000불을 대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도 이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수수료도 싸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봉급생활자들은 회사를 나오더라도 그거를 개인 연금 계좌로 그대로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조기에 해지한다거나 하지 않고 가능하면 계속 끌고 와서 보통 20년, 30년, 40년 되는 게 많고 게다가 이걸로 백만장자들이 많이 탄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직장연금 계좌만 잘 운영해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이 바로 은퇴연금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더 시장에 엄청난 그 수요처가 생기고 유동성이 공급이 돼서 비트코인이 정말 확 오를 것이다 기대를 했었는데 예. 지금 보니까 최근 몇 주 동안 오히려 한 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이나 고용시장 등등을 봤을 적에 연준이 금리 인하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파월도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거시경제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자금들이 막 유출돼서 나왔어요. 즉 그 얘기는 거시경제 지표나 흐름이 안 좋으면 기관 투자자들은 일단 투자를 안 하고 관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유출이 되고 그 원인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저번에 신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또 차액 실현을 한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 8% 정도가 빠졌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건강한 조정인 거죠. 신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게다가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최근에 알트코인 불장을 기대하면서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옮기는 자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통에 한 8% 정도 빠졌는데 이게 사실 시장에 주는 의미는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옮긴다는 이 자체가 알트코인 불장에 올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지금 기대감을 시장에 많이 심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기관과 기업들이 투자하다 보니까 이 매크로 경제 지표에 굉장히 이제 민감합니다. 하여튼 이런 요인으로 해서 하락하다가 최근에 또 금리나 기대감에 반짝 상승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원인이었죠. 네. 네, 어느 순간 그 비트코인이 처음에는 그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난번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금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고 금이 오히려 더 못 올라가는 예.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게 뉴욕 증시하고 좀 연계가 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 상황을 보면서 오르면 같이 오르고 빠지면 같이 빠지고 그래서 이제 위험 자산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던데요. 예, 비트코인 자체가 이게 위험 자산이자 안전 자산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평소에는 나스닥 기술주, 네. 그다음에 시장이 쉬는 밤에는 나스닥 선물하고 비슷하게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선물이나 나스닥 기술주를 보면서 그 움직임을 같이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정학적인 전쟁이 터졌다거나 저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나 이런 때 일단은 모든 자산 시장이 놀라서 다 같이 폭락할 적에 이때 비트코인은 같이 폭락합니다. 그런데 옆에 돌아다 보니까 자기하고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실물금은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같이 떨어지다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금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는 같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는
보통 때는 나스닥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지만 어떤 지정학적인 요인, 전쟁 같은 걸로 해서 이게 훌륭한 해치 수단이 된다. 그 다음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대체 자산으로서 금이나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이런 성격이 있을 적에는 이게 안전자산인 성격을 갖고 이럴 때는 금하고 같이 동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나스닥, 비상시국에는 금하고 같이 가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다. 예, 동시에 갖고 네, 있어요. 상황에 따라 좀 그렇게 봐야 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지금 비트코인 요새 뭐 양자 컴퓨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 인버스 치시는 분을 제가 좀 봤는데 양자컴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로 50만 원어치 샀는데 50만 원어치 선물을 사더라고요. 관련된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저러한 것으로 비트코인이 꽝이 되면 그 50만 원이 뭐 200억이 된대나? 로또 사는 것보단 당첨률이 높다 예, 하면서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런 분들도 있고, 이거 말고 이제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코인이 또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예, 예. 비트코인을 대체할 만한 코인이 나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선점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고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3년 통계를 보면 미국 국민의 22%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BTC 현물 ETF 주식이 나오면서 여기에 간접 투자한 사람까지 치면 지금은 미국 국민의 40%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 효과라는 건 달러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거를 쓰는 사람들이 많고 이미 선점해서 그만한 신뢰를 확보했기 때문에 달러가 돈으로서 위력을 갖는 것처럼 비슷한 의미에서 이제는 비트코인을 투자한 사람들의 숫자가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만한 그런 거는 힘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의 지난 그 성장세. 네. 그러니까 지난 한 16년 동안에 지금 엄청난 성장세를 하면서 이게 가치 저장의 수단이자 가치 상승의 자산으로서 이미 많은 사람들 뇌리에 각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네트워크와 같은 그러한 장벽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그 진입 장벽을 다른 코인이 이제 뚫기 힘든다는 거죠.